샤브칼 라모노프의 담당 의사가 그의 복귀를 가로막을 의학적 문제는 없으며 2027년 초에는 UFC 경기에 다시 나설 수 있을 걸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복귀 시점과 관련해서는 샤브칼이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데 의학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이제 없어. 앞으로 언제 복귀할 수 있을지는 체력 및 컨디셔닝 코치들과 샤브칼이 얼마나 빨리 경기할 수 있는 몸 상태로 돌아오냐에 달려있어. 물론 UFC의 일정도 고려해야 돼. 선수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내 생각에는 내년 초쯤 샤브칼이 다시 옥타곤에서 경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MMA 파이팅과의 인터뷰에서 이안 게리 전에 데뷔한 훈련 캠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는 질문에 이스람 마카체프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모든 게 아주 잘 진행되고 있어. 지난 몇 경기 때와 마찬가지로 뉴저지에 머물면서 거기에 있는 MMA 체육관에서 훈련하고 있어. 정말 좋은 체육관이야. 많은 형제와 친구, 스파링 파트너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거의 모든 팀원이 여기 와 있어. 다 같이 훈련하고 있어. 하빕도 여기 있고 하비에르도 여기 있어. 경기에 완벽히 대비하기 위해 매일 정말 강도 높게 훈련하고 있어. 또한 아일랜드와 다게스탄 사이에는 하빕과 맥그리거의 대결 때부터 이어져온 라이벌 구도가 존재하는데 이안 게리와의 경기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냥 또 다른 상대 중 한 명일 뿐이야. 두 나라 사이에 감정 같은 건 전혀 없어.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2대0으로 앞서고 있으니 이번엔 3대0이 될 거야. 이어 이안 게리의 기량을 어떻게 평가했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안 게리의 경기 스타일에 대비하려고 이번 훈련 캠프에서 달리기를 정말 많이 했어. 옥타곤 안에서 워낙 많이 도망다니는 애라 계속 따라다녀야 하거든. 걔의 게임 플랜은 잘 알고 있어. 우리는 걔의 경기를 계속 봐왔고 걔는 항상 똑같은 스타일로 싸워. 하지만 난 걔를 붙잡아서 테이크다운 시킬 거야. 지금까지 다른 상대들에게 했던 것처럼 말이야. 또한 이안 게리가 찰스 올리베이라와 함께 훈련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찰스는 걔한테 빨리 탭 치는 법이나 가르쳐주겠지. 그게 다야. 오늘 공개된 팟캐스트 영상에서 션 스트릭랜드가 더스틴 포이리에와의 계약을 해제한 버드라이트를 향해 거센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마이니까. 그 말을 흑인 경찰한테 했지. 그런데 걔는 그런 말을 해도 넘어갈 수 있는 패스가 있잖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난 오히려 웃겼다고 생각했어. 나도 걔를 놀리긴 했지만 난 원래 모두를 놀리니까. 근데 나중에 자기가 우울했다느니 뭐니 하더라고. 난 속으로 야 꺼져. 네가 우울하다고? 넌 돈 많은 백인 남자잖아 라고 생각했지. 버드라이트가 걔와의 계약을 해제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정말 졸라 열받았어. 버드라이트는 이미 맥주캔을 그딴 쓰레기를 집어넣으면서 미국을 한번 배신했잖아. 버드라이트 대체 얼마나 쓰레기 같은 회사인 거야. 비행기에서 술에 취해 흑인 경찰과 싸우려다가 망신을 좀 당했다고 안 좋은 일이 생기자마자 계약을 끊겠다고? 솔직히 웃기잖아. 걔는 인종차별주의자도 아니야. 그런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버드라이트는 더스틴에게 연락해서 이렇게 말했어야지. 더스틴, 아무래도 음주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맥주 회사고 널 후원하고 있지만 혹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사실상 네가 우리 제품을 마시고 사고를 쳤으니 꺼져.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는 필요 없어 라고 한 거나 다름없지. 이어 션은 UFC에서 대타로 급하게 경기를 수락하면 선수들이 3만 달러에서 5만 달러의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UFC는 선수들이 대타로 급하게 출전 제안을 받아들이는 걸 정말 좋아해. UFC에서 전화가 와서 경기까지 5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출전할 수 있겠냐고 물으면 3만 달러나 4만 달러, 많게는 5만 달러까지 추가로 얹어줄 수도 있어. 아무튼 UFC는 그런 걸 정말 좋아하고 가장 큰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대타로 급하게 경기를 받았을 때야. 또한 션은 자신을 학대했던 아버지와 관련된 어린 시절의 기억을 털어놨습니다. 학교에 가면 난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어. 침대 밑에 숨어서 학교에 가기 싫어할 정도였지. 결국 학교에 가긴 했지만 밤새 한숨도 못 잔 채 등교하는 날이 많았어. 엄마와 아빠가 매일 밤 3차 세계대전이라도 벌이는 것처럼 싸웠거든. 난 새벽 2, 3시까지 깨어서 엄마를 지켜보곤 했어. 그것도 정말 매일 밤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말이야. 아빠는 4시쯤 집에 들어오면 곧바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밤 9시쯤 되면 완전히 전쟁이 벌어졌어. 말 그대로 시벌 3차 세계대전이었지. 가끔 아빠는 나한테 당장 위층으로 올라가 라고 소리쳤어. 내가 엄마를 지키려고 끼어들었기 때문이었지. 그러면 위층으로 올라가 앉아서 미친듯이 울며 엄마가 당하는 소리를 듣고만 있었어. 오늘 밤 엄마가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야. 아빠가 엄마한테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으니까. 아빠와 관련해 내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기억 중 하나도 그런 거야. 아빠가 엄마한테 너 또 바람 폈지. 널 칼로 찌르고 불태운 다음 시신을 산성용액에 녹여서 뒷마당에 묻어버리겠다고 말하는 걸 들었어. 밤새도록 그런 말을 듣고 있었던 거야. 그냥 누워서 계속 그딴 소리를 들어야 했지. 사람들이 나한테 종교가 있느냐고 묻는데 어릴 때 침대에 누워 울던 순간이 기억나. 침대에는 시트조차 없었어. 난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미친듯이 울면서 생각했어. 신은 없어. 신이 있다면 어떻게 씨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이런 것들이 내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어린 시절의 기억이야. 신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을 겪게 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지.
했지. 또한 션은 격투기를 하지 않았다면 살인자가 됐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훈련을 시작하고 분노를 풀어낼 수 있게 된 게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꿨어. 격투기가 없었다면 내가 늘 연쇄살인범이 됐을 거다 같은 말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길거리에서 누군가를 죽이고 잡혀갔을 거야. 그리고 평생 시설에 갇혀 지냈겠지. 거기에 무슨 낭만적인 사연 같은 건 없었을 거야. 그냥 분노를 못 이기고 끔찍한 짓을 저지른 뒤 평생 시설에 갇혔을 거야. 그러다 풀려나면 또다시 끔찍한 일을 벌였을 테고 결국 다시 평생 시설에 수용됐겠지. 격투기가 없었다면 그게 내 인생이었을 거야. 계속 시설에 수용됐다 풀려나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평생 갇혀 지내는 산 말이야. 이어 아버지의 죽음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17살쯤 될 때까지 내 삶에 계속 있었어. 당시 나는 파이터로서 전업으로 훈련하고 있었어. 어느 날 아버지가 엄마를 침실에 가둬놓고 너 직장 상사랑 자고 있잖아. 못 나가라고 하고 있었어. 당시 내가 17살이었는데 방으로 들어가서 아버지를 그냥 졸라 두들겨 팼어. 그리고 나서 엄마는 집을 나갔지. 정말 말도 안 되게 우울한 순간이었어. 아버지는 코가 부러지고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는데 난 속으로 생각했어. 진짜 이게 다야? 넌 평생 내게 괴물 같은 존재였잖아. 내 인생을 망친 사람이 바로 너였는데 알고 보니 그냥 한심한 쓰레기 새끼였네. 그 뒤로 엄마는 따로 나가 살았고 나는 엄마의 아파트에서 지내기도 하고 형 집에서 자기도 하고 여기저기 소파를 전전하며 잤어. 아버지가 형 집에서 호스피스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게 기억나. 난 아마 20대 초반쯤이었을 거야. 형은 구석에서 울고 있었고 아버지는 암으로 죽어가며 누워 있었어. 암이 온몸에 너무 많이 퍼져 있어서 의사가 이 정도로 암이 퍼졌는데 어떻게 몰랐냐고 할 정도였지. 지금 생각해도 웃긴 이야기가 하나 있어. 어느 날 암으로 죽어가던 아버지가 마치 죽음을 앞두고 회개라도 하듯 내게 말을 꺼냈어. 그러더니 션, 내가 너와 네 엄마, 네 형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던 건 맞지만 적어도 널 성폭행하진 않았잖아 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난 그래 씨벌 더 나쁠 수도 있었겠네. 적어도 날 성폭행하진 않았으니까 라고 생각했지. 그렇게 아버지가 결국 숨을 거둔 뒤 호스피스 침대에 누워있었고 나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어. 왜 그랬는지는 나도 모르겠어. 그냥 그 쓰레기 같은 인간의 시체를 그 순간 그대로 영원히 남겨두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 형은 구석에서 울다가 왜 사진을 찍은 거야 라고 물었어. 그래서 난 알았어 씨벌 지울게 라고 했지. 하지만 내 안에는 계속 이런 마음이 있었어. 이 죽어있는 시체 좀 봐라. 난 그냥 그 순간을 오래 음미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 사진을 휴대전화에 간직해두고 나중에라도 다시 꺼내보고 싶었던 거지. UFC 아부다비에서 마고메드 앙칼라이프에게 패한 보그단 구스코프가 팬들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나를 믿어준 모든 사람에게 미안해. 그날은 뜻대로 풀리지 않았지만 이 여정을 함께하며 내 곁을 지켜주고 응원해준 모든 사람에게 정말 감사해. 따뜻한 말과 메시지도 모두 고마워. 이번 일을 통해 배우고 더 강해져서 돌아올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7월 12일 베누아 생드니를 상대로 1라운드 승리를 거둔 지 15일 만에 패리 핀블렛의 현재 몸 상태가 공개됐습니다. 코너 맥그리거가 내년 여름 자신의 라스트 댄스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역사에 남을 만한 일방적인 구타가 될 예정이었지만 이제는 다시 시작하게 됐어. 2027년 국제 파이트 위크 라스트 댄스.